존재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들에 대하여. 명상은 자신의 정신세계와 영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확장을 통하여 존재에 대한 무한 긍정심과 의식 너머의 경계까지도 보게 되는데,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곤 한다. 또한 정신적 상처나 우울감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식을 내려놓고 다른 제3의 의식으로 비추어 보기 때문인데, 존재와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치유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명상은 삶에 대한 긍정을 통하여 자신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존재에 대한 충만함으로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편이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충전하는 것과도 같다. 반면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 명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명상을 통하여 의식을 정화시키고 멈추어 쉬는 상태는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명상을 통하여 존재와 합일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은 존재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무수한 윤회 속에서 끝없이 존재와 합일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무한 긍정의 마음을 내었지만, 그때마다 어김없이 언제나 또 다시 아이로 윤회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무한 긍정심을 만들어 내는 것은 존재의 속임수에 속는 것이다. 물론 긍정심이 있어야 세상살이가 그나마 편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존재에 대한 긍정심에 항상 끌려다니기만 해서야 언제쯤에나 존재에서 벗어날 것인가? 끝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는 윤회의 토돌이표는 긍정심을 매개체로 한다. 긍정심은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비와는 다르다. 자신을 자책하고 독려하여 창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래봐야 이번 생도 코되고 다음 생도 코되다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다. 천상의 관리자 또는 신 그들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천상에 갈 수 있다면야 그보다 편한 진리가 어디 있겠는가? 만들어진 자의 역할은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배터리 속 유기적 생명체이다. 긍정심만을 강조한다면 수행자가 어떻게 될 것이며 깨침이 어디 있겠는가? 긍정심에서 벗어나서 존재를 의심하여 부정할 때 나름대로의 과정을 통하여 작은 깨침이라도 오고 확신과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오히려 동물보다 고난도의 위선과 거짓이 사회성으로 둔갑되기도 한다. 만약 양떼가 모두 커다란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나아가 이웃집 사람들까지 모두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돌기를 거부하며 서 있다면 돌지 않고 멈춘 양은 비난의 대상이며 미친 양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멈추어 서서 돌지 않는 양은 돌아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이렇게 멈추어 서 있는 양과 돌고 있는 양은 서로 다른 인과를 가짐은 당연하다. 옅은 명상을 할 때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우주인데, 그들이 명상 속에서 상상하는 우주는 어떠한 것인가? 10중 8구는 과학에서 말하는 무한한 공간이며 시리우스, 안드로메다, 베델기우스 등등일 것이다. 별 빛은 실제하지만 그것이 과연 태양과 같은 항성이 맞는가? 물론 태양도 과학에서 말하는 수소액 융합 항성은 아니며, 태양빛에 반사된 금성과 달은 어찌 저리도 빛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우주가 없다는 확신은 스스로가 아는 것이며, 실제하지 않는 우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의식이 합일이 된다면 그 합일된 의식은 무엇이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주의 경계는 꿈속에서 보는 존재의 경계보다 더 정확하지 못하다. 결국 명상의 근극에는 우주와 하나가 되듯 존재와 합일이 되려고 한다. 명상의 마스터들은 채널링도 하는데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우주론적 명상은 이미 문제가 잘못되었기에 대답은 의미가 없다. 정확한 지구의 구조를 스스로 탐구하기 전에는 진실은 안 드러난다. 존재의 마지막 경계를 지키는 파수꾼을 만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가위 눌림과도 같이 꿈속에서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존재를 부정하며 머무르지 않는 참선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다. 비추어 보면 5살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는 존재를 지키는 파수꾼들,
그들은 이미 오래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따라다녔으며, 아니, 과거 윤회를 거듭하면서도 줄곧 따라다녔으며, 다양한 형태와 시나리오로 겁을 주어 공포로 괴롭혔고, 잠이 들면 꿈속에 나타나기에 잠을 쉽게 잘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오랜 전생부터 내가 존재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끝없는 감시 속에서 위협을 주어 경계를 못 벗어나게 컨트롤한 것이다. 다행히 늦게라도 궁극의 깨침인 존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인과론적 선택의 결정은 파수꾼들에게는 혼돈과 절망을 주었다. 그 파수꾼들과 이제는 친해지고 비밀도 알려주고 자비심도 일으킨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겐 파수꾼이 아닌 친구이거나 어린 양에 불과하다. 화두 타파 후 영혼의 눈이 열린 다음에 이제부터의 참선은 더 이상 멈추어 지혜를 살피는 참선이 아니고 물리적 존재의 경계를 넘어서 벗어나려는 참선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명상과 철학적 사유에서 존재의 경계를 넘는 것과는 다르다. 있지도 않는 우주의 끝 경계를 억지로 찾아서 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는 하늘 속 존재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즉 지구 하늘 위돔을 넘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호련히 거대한 흰 용 한 마리가 가로막는다. 나는 꿈속 마지막 파수꾼들과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참선을 통하여 존재의 경계를 지키는 흰 용과는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언젠가는 직접적으로 흰 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것이다.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이 모든 짓거리가 분별 망상이든지 아상을 통한 번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단지 존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인류에게 숨기며 속이고 있다는 것이고 진리를 탐구할수록 존재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다는 것이 중요하다.